안녕하세요. 블로잉 그린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전환기를 맞이하면서 다양한 변화와 도전에 직면하게 되죠. 신체적, 정신적 변화와 더불어 사회적 역할의 변화, 가족 관계 변화 등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서 심리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치유하고 마음을 돌보는 일은 우리가 남은 삶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했습니다. 내가 나를 치유하는 시간인데요. 나를 살리고 마음을 살리는 마법의 셀프 테라피.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좋았던 부분이 우리 모두 사실 마음속 깊이 상처가 있습니다. 그쵸? 저도 과거 공황 증세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우리 마음이 몸만큼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사실 처음엔 인정할 수 없었어요. 내가 공황장애라고? 그렇게 몸과 마음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알게 되었죠. 마음 공부도 필요하다는 것을요. 오늘 제가 소개드릴 이 책은 모든 마음의 문제는 자신의 내면과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해서 생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명쾌하죠? 네, 과거에 저 역시 저의 내면과 좋은 관계를 맺지 못했었어요. 그 어떤 사람이든 바로 자신의 내면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만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의 책, 김주수 저자님의 내가 나를 치유하는 시간, 나를 살리고 마음을 살리는 마법의 셀프 테라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내면이 분열되는 이유는 딱 하나다. 그것은 내면이 분열되었기 때문이다. 내가 나 자신을 부정하거나 회피하거나 억압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겠다. 내가 내 마음을 스스로 부정하거나 회피하거나 억압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걸 먼저 인정해야 한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린 시절 성장 과정에서 부모로부터 있는 그대로 수용받는 사랑이 아니라 조건적으로 수용되어지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다. 부모가 그렇게 내게 부여한 조건과 기준이 성장 과정에서 내 내면에 내면화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인이 된 지금도 길들여진 대로 내면에 새겨진 그 조건과 기준에 여전히 계속 충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무 힘이 없는 어린 아이가 부모님의 양육 방식에 잘 적응하고 생존하려면 우리는 이처럼 충성해야 한다. 부모님이 강요하거나 내세우는 조건과 기준에 충성하고 순응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즉 버려지지 않기 위해서 그 조건적 사랑이라도 받기 위해서 힘없는 아이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에 맞춰 적응할 수밖에. 문제는 지금부터다. 그렇게 커가던 나는 결국 부모님이 나를 대했던 방식으로 나를 대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살아남기 위한 아이의 유일한 생존 전략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 부모가 어떤 이유로 아이에게 책을 못 읽게 했다면 그래서 그게 깊이 내재화된 사람은 다 커서도 여전히 그 요구에 충성하느라 책을 읽을 수 없는 사람이 된다. 어린 시절 부모가 이 한심하고 쓸모없는 나라고 자주 욕을 해서 이것이 깊이 내재화된 사람은 그 말에 충성하기 위해서 성인이 된 이후에도 스스로를 한심하고 쓸모없는 사람으로 여겨 실제로 그런 사람이 되게 한다. 작가 조영은은 마음의 무늬를 어루만지다 라는 책에서 나 자신을 온전히 바라보고 반복되는 패턴을 알아차리기만 해도 변화와 성장을 향한 큰 한 걸음을 뗀 것이다 라고 했다. 우리는 부모님의 양육 방식에 의해 만들어진, 그러니까 과거의 조건화에 여전히 맹목적으로 충성하고 있음을 완전히 자각해야 한다. 이러한 자각이 바로 그러한 패턴을 멈출 수 있는 시작점이기 때문이다. 더 이상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데 나 계속 그러고 있었구나. 이것은 지금의 내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해로운 믿음이구나. 그러니 그런 생각이나 신념들을 완전히 다 버려야겠구나. 이렇게 반복해서 자각하고 다 내려놓아야 한다. 모든 증상은 내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우리는 살면서 나는 내가 붙들고 있는 조건, 그 조건에 못 미치는 나를 부정하고 억압하고 회피하게 된다. 즉 내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나를 내동댕이 쳐버린다. 불안한다. 두려운다. 실패한다.
창피한 나, 부족한 나, 수치스러운 나, 비난받는 나 등등 이런 나를 내가 버리고 억압함으로써 내 내면은 분열될 수밖에 없다. 저자 김설아의 파랑새 놓아주기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다. 무시당한 나, 버림받은 나, 무가치한 나, 못생긴 나, 볼품없는 나, 실패한 나, 인정받지 못한 나, 폭력적인 나, 비겁한 나, 욕심 많은 나, 두려워하는 나, 무서워서 벌벌 떠는 나, 시기 질투하는 나, 남의 것을 훔치고 싶은 나, 남을 미워하는 나, 조롱받는 나, 아픈 나, 무기력한 나, 이런 수많은 모습의 나는 나에게 버림받고 무시당하고 잊혀진 채 내 안에서 오늘도 기다리고 있다. 이런 나라도 받아주면 안 되겠냐고, 이런 나라도 바라봐주면 안 되겠냐고, 이런 내 모습 그대로 한 번만 안아주면 안 되겠냐고 물어보면서 적자 생존이라는 말처럼 사회가 강요하는 틀에 적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자신을 억압하며 경쟁의 쳇바퀴 속에 내몰려야 했던 우리들, 사회적 가치나 공존의 연대는 없고 각자 도생의 험난한 생존 여정 속에서 늘 불안함에 매몰릴 수밖에 없었던 우리이기에 끊임없이 비교당해야 했고 비교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이기에 우리들은 좀처럼 사람을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 존중할 줄 모른다. 그 결과 피할 수 없는 크고 작은 상처가 끊임없이 사회 곳곳에서 양산되고 있다. 열등감에 중독된 사람만큼이나 우월감에 중독된 사람들도 많다. 우리 사회 어디 가나 갑질이 너무나 만연해 있는 건 바로 이 때문이다. 금쪽 상담소라는 TV 프로에 나와서 어느 여성 아나운서가 이렇게 말했다. 내 감정이 맞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 라고. 내가 상담을 해보면 의외로 이런 사람이 정말 많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언제 즐거운지 모른다. 나만의 생각, 느낌을 잘 모른다. 내가 뭘 원하는지 몰라. 남들 취향과 기준을 따라하려는 경향이 있다. 내가 뭘 좋아하고 원하는지 몰라서 한심하다. 수동적이다. 혼자서 판단을 잘 못하고 남한테 의존을 많이 한다. 내가 원하는 것이나 하고 싶은 거 빨리 알아내지 못한다. 내가 너무 우유부단하고 결정을 잘 못 내려서 한심하다. 왜 자신의 감정에 대해 이런 생각이 드는 걸까? 성장기 때 부모님의 요구와 기준에 맞추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억압하면서 살았기 때문이다. 자신의 감정을 억압한다는 것은 자신의 감정을 부정하는 것이고 이는 곧 자기 스스로가 내 감정은 틀린 것이라고 여기는 것과 다름없다. 그래서 이렇게 감정을 부정하고 억압한 사람들은 자기 감정을 잘 믿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하게 된다. 그 결과 이것이 하나의 패턴이 되고 신념이 되어 자신이 뭘 좋아하는지 뭘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게 된다. 아울러 자신의 진정한 욕구보다 타인의 기준과 평가에 자신을 더 맞추게 된다. 이것은 착한 아이 증후군의 공통적인 속성이며 대부분의 내담자들이 조금씩 다 가지고 있는 특성이기도 하다. 어떤 부모는 아이가 입고 싶어하는 옷을 못 입게 하고 자신의 취향대로 옷을 입게 한다. 어떤 부모는 성적 때문에 지나치게 야단을 치기도 하고 어떤 부모는 아이가 하는 짓이 마음에 안 든다고 계속 비난한다. 이는 모두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거나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기준, 편의에 맞춰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구대로 아이를 길들이는 것이다. 성장기 때 아이의 감정, 생각, 욕구를 부모가 부정하거나 억압하게 되면 아이의 내면에서는 자신을 부정하고 억압할 수밖에 없다. 주입받았던 것들을 욕망하는 성향을 지닐 수밖에 없다. 저자 메일 오말리는 삶은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일에 열려 있을 수 있다면 삶은 더 이상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경험할 신비가 된다.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마음이요 나의 뜻이다. 이것이 내 마음의 주권이다. 타인의 마음이나 기준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나의 기준이 나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나 자신에겐 내 감정, 내 생각, 내 욕구, 내 입장, 내 견해, 내 선택, 내 취향, 내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 이것이 진짜 나를 찾는 길이자 자기 사랑으로 가는 길이다. 나는 오직 내 마음을 통해서 삶을 경험하기 때문이요. 내 마음을 통해서만 진정한 나를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아이가 나무람 속에 자라면 비난을 배운다.
만약 아이가 적개심 속에 자라면 싸우는 것을 배운다. 만약 아이가 비웃음 속에 자라면 부끄러움을 배운다. 만약 아이가 수치 속에서 자라면 죄의식을 배운다. 만약 아이가 관대 속에서 자라면 신뢰를 배운다. 만약 아이가 격려 속에 자라면 고마움을 배운다. 만약 아이가 보호 속에 자라면 믿음을 배운다. 만약 아이가 인정 속에서 자라면 자기 자신을 좋아하는 것을 배운다. 만약 아이가 받아들임과 우정 속에서 자라면 세상에서 사랑을 배운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그 열등감, 불안하고 두렵고 창피하고 부족하고 수치스러운 마음, 비겁한 마음, 욕심 많고 질투많은 마음, 우리는 대부분 이것들을 마음속에 꽁꽁 숨겨두죠. 그리고는 부정합니다. 아니라고, 나는 아니라고 혼자 핑계를 대죠. 저 옆집에 쟤만 없었더라면, 내 사촌이 그렇게 성공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내가 가진 감정들을 들여다보지 않고 막 외부에서 핑계들을 찾거든요. 하지만 아니요. 그러면 또 내가 나를 부정하고 억압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마음속에 쌓여서 질투, 미움, 시기 등 막 못난 마음을 또다시 만들어내거든요. 그럴 땐 여러분 딱 이렇게 해보세요. 아, 내가 질투를 하구나. 아, 내가 누구 탓을 하구나. 아, 내가 비겁했구나. 처음에 딱 인정을 먼저 해보는 겁니다. 이게 처음에는 잘 안 될 수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딱 한 번 인정을 해보세요. 딱 한 번 해보기 시작하면요, 내가 달라져요. 인생이 달라져요. 자유로워집니다. 내가 그 못난 나의 모습을 딱 바라보고 그냥 그걸 인정하는 순간 여러분의 감정은 자유로워집니다. 정말요. 더 이상 내가 어떻게 잘 보여야지라는 마음, 그 강박증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제가 이거 많이 해봐서 알아요. 그냥 눈 한번 딱 감고 딱 한번 인정해 보는 겁니다. 아, 오늘 내가 실수했구나. 다음부터는 이러지 말아야지. 그렇게 인정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 두 개, 세 개, 이렇게 나의 못난 모습까지 인정하게 되면 이제부터 내 인생 그야말로 자유로워져요. 뭐로부터요? 타인으로부터요. 이게 얼마나 멋진 삶인지 여러분 부디 깨달으십시오. 자유로운 삶, 막 돈이 많아서 세계 일주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유, 그것도 좋죠. 하지만 내면의 자유요. 내 사촌이 어디에서 땅을 샀든 말든, 그게 10배가 올랐든 100배가 올랐든, 옆집 자녀가 서울대에 합격을 했고 어느 대기업 공기업에 다니고 있고 막 그런 말들에 더 이상 우리는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내 안에 나는 자유롭습니다. 그게 진정 나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내가 나를 부정하고 억압하는 것부터 치유를 하고 나면요, 내 안에 나는, 즉 나의 영혼은 그때부터 나를 어디로 이끌고 갈 거예요. 건강한 게 먹고 싶어질 거고, 책이 읽고 싶어질 거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하고 싶어지겠죠.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렇게 내 인생을 깊게 진정으로 즐기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책에서 제 마음을 울렸던 시로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 한 사람밖에 없는 자신을, 단 한 번밖에 없는 일생을 진심을 다해 살지 않는다면 인간으로 태어난 보람이 없지 않을까? 지금까지 블루앤그린이었습니다.